자, 리프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리프팅이 과연 무엇인가? 얼굴에 하는 리프팅이 아니라 커트 기법의 리프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리프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첫 단을 자르면 원랭스 0도의 각도로 자르는 거고, 이 각도를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거기 맞춰서 자르거나 그거보다 길게 자르면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자르면 역시나 그 윗단의 슬라이스도 리프트 다운. 그럼 그 윗단의 슬라이스도 또 그 같은 각도로 맞춰서 자르면 리프트 다운. 그럼 여기도 그 다음 슬라이스도 여기 각도, 그 전에 있던 각도, 제일 처음의 각도가 아니라 그 전에 슬라이스 각도에 맞춰서 자르면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각도보다 들게 되면 리프트 업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에서 그 길이보다 더 길게 자르면 이것도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리프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길이로 만들거나 아니면 볼륨감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볼륨감의 높이를 보통은 어디서 만들지에 따라서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되고, 리프트 다운이 있으려면은 리프트 업도 약간은 존재를 해야 돼. 원랭스로 자르지 않는 이상. 그럼 어쨌든 원랭스로 다 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가 같은 길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프트 다운과 리프트 업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리프트 업을 하면 그 전에 있던 슬라이스를 0.1도라도 들게 되면, 내 손가락이 들어가서 커트를 하게 되면 각도가 들리기 때문에 이건 0도가 아니라 리프트 업이 돼버린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층이 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층을 주고 싶은 구역에서 리프트 업을 걸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세 개의 슬라이스를 무겁게 만들고 싶고, 그 위에서부터 리프트 업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각도를 들게 되면 윗면에서 잘릴 게 발생이 되지.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들면 더 많이 들수록 윗면은 더 자를 게 많아진다. 왜? 이게 가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높이가 높아질수록 윗면이 잘릴 게 더 많아진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층이 더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슬라이스보다 0.1도라도 들리게 되면 무조건 층이 난다. 그래서 리프트업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리프트업을 했을 때 밑에서부터 바로 층이 날 거고, 그럼 여기서도 리프트업을 했을 때 또 층이 날 거고, 여기서도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또 층이 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볼륨감의 높이, 어디 지점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야 되고, 가볍게 만들고 싶은 지역을 정해서 어떤 구역에서 어떤 슬라이스를 기점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옥시피탈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리프트 업을 하게 되면, 그죠? 잘릴 게 생깁니다. 원랭스를 잘랐지만 잘리는 게 발생이 된다고 봐야지. 그럼 이걸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된다? 층이 난다. 단차가 생긴다는 거야. 단차가 생겼어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지? 확대가 되나? 확대가 되는구만. 이렇게. 자, 여기서 리프트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층이 생겼어요. 이 정도의 층이 생겼다고 봐야 돼. 얼만큼 들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온 베이스보다 낮은 베이스죠. 그래서 90도가 아니지만 여기를
조금 더 들었다. 들어서 자르니까 윗면에 층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스도 자를 건데 그 밑에 있는 슬라이스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아랫단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아랫단을 기준으로 방금 들었던 각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역시도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각도 그대로 그 다음 슬라이스를 잘랐고 그 다음 슬라이스를 자르기 전에 얘를 기준으로 고정시켜서 자르게 되면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윗단부터 갑자기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윗단부터 층이 살짝은 나지만 무게감이 조금씩 생긴다고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단차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방금 잘랐던 각도 그대로 잡아서 자르게 되면 고정 디자인이게 되는데 이 고정 디자인을 잡아서 그대로 또 자르게 되면 이제 점점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층이 조금씩은 나지만 이제 일정한 부위, 지금 여기서는 거의 원랭스처럼 단차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스도 여기지. 그 다음 슬라이스도 또 고정해서 자르면 방금 들었던 각도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방금 들었던 각도 리프트 다운을 성립해서 자르게 되면 여기 또한 점점 무거워진다. 그럼 이 여기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무게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리프트 다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부위는 전체적으로 무거워진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스도 또 똑같은 존에서 또 자르게 되면 그럼 이 여기는 여기 잘랐던 기준대로 그대로 각도를 더 죽여야 되는 거지. 더 죽여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역시도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두께감 자체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더 위에 것도 똑같이 고정시켜서 다운시켜서 자르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잘리는 폭 자체가 적어진다. 여기도 자르게 되면 밑에는 가벼워지고 살짝 리프트 업을 건 곳은 무조건 층이 나고 그 층을 기점으로 계속 리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 무거워진다. 그럼 여기만 리프트 업, 나머지는 리프트 다운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겁고 여기 한 단의 기준으로만 가볍다고 봐야지. 요렇게. 그럼 여기서 윗면으로 더 들어서 점점 들어서 올려서 자를수록 층이 더 나겠지. 그럼 아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잘랐으니까 이 기준보다 그 다음 슬라이스 기준을 더 들면 리프트업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들는 순간 또 잘릴 게 발생이 된다. 그럼 여기를 또 잘라내. 그럼 또 층이 나겠지. 그래서 항상 리프트업과 리프트 다운을 쓸 때는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지.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 자, 리프트업을 하더라도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를 봐야 된다고. 그 전에 있는 슬라이스를 이 각도를 내가 유지해서 자를 것이냐 들 것이냐에 따라서 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볼륨감의 높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층을 내면 되는 거고, 볼륨감의 높이를 올리고 싶으면, 볼륨감의 높이를 낮추고 싶으면 일정한 그 부위에서 고정시켜서 잘라야 된다고 봐야지. 그럼 여기서 펼쳐서 봤을 때 층이 여기서 여기까지 또 낮고, 그럼 이 기준으로 또 그 다음 슬라이스를 들면 그 윗면은 또 잘릴 게 나온다. 지금 계속 리프트 업이 적용되고 있는 거지. 그럼 아까보다 이 형태가 점점 층이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까는 무게감이 여기서 멈췄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지. 요게 이제 리프트 업의 원리라고 봐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스도
그 다음 슬라이스도 들어서 당겨와서 또 리프트업을 해서 자르면 이 부분이 잘려야 된다. 그러면 또 내렸을 때 또 단차의 폭이 또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단의 슬라이스를 또 들어서 제일 윗단에 있는 모양을 또 자르면 점점 엘리베이션이 되는 거지. 점점 들어 올리면서 자르는 거. 그 자체가 리프트업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리프트업을 걸었기 때문에 층이 난다고 봐야 돼. 층이 난다. 그래서 리프트 다운은 볼륨감의 높이를 높게 할 것이냐 낮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고, 리프트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가벼워지겠지. 가벼워진다기보다는 층이 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원랭스를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르면 그냥 전체적으로 리프트 다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기준에서 어떤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볼륨의 높이를 조절할 것인가에 따라서 슬라이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리프팅의 원리.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원랭스. 원랭스를 잘라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가로 슬라이스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계속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첫 단부터 원랭스를 자르고 그 윗단에서 그걸 가이드로 보고 커트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스부터 층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이걸 기준으로 또 자른다. 그러면 또 층이 시작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자, 네이프의 특징은 움푹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이프 첫 단과 두 번째 단을 층을 낼 때 잘못하면은 단차의 폭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아웃라인을 조금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부터 층을 내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아. 커트선 자체가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감을 좀 실어주려면 여기에서부터 기준으로 들어서 리프트업을 하든지 여기서부터 하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단부터 넣는 거는 좀 나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효과가 많이 생겨, 아웃라인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리프트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질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레이어의 느낌이 나왔어요. 리프트업을 해가지고 단차의 폭이 있으니까 가볍다는 거지, 특징 자체가. 그럼 여기서도 네 번째 슬라이스. 네 번째 슬라이스도 여기에 맞춰서 리프트업을 적용시켜. 리프트업을 적용시켜서 또 잘라내면 이제 층이, 슬라이스 4개가 층이 다 났다고 봐야지. 4개가 층이 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백 부분까지 일단 리프트업을 적용시켜 봅니다. 백까지 리프트업 적용. 그러면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밑단에서 기준으로 보는 거고, 밑단을 기준으로 리프트업을 적용시켜서 커트. 그럼 지금 백까지 전부 다 층이 골고루 다 났다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층이 다 났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는 무게감을 실어줄 거예요. 그러면 백보다 여기서부터 무게감을 실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방금 들었던 이 각도를 기억해야 돼. 밑에 각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리프트업이 돼버린다. 나도 모르게 각도를 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각도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리프트 다운해서 자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계속 무겁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스도 내려와서 그 아랫단에 있는 슬라이스를 보고 방금 들었던 각도를 기억해서 또 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무게감이 생기는 효과가 생길 거고, 여기서 특징이 리프트업을 계속하고 어느 일정한 부위에서 리프트 다운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컨케이브의 모양이 생겨. 컨케이브 모양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세로 섹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도 바로 밑단을 기준으로 리프트 다운, 그리고 커트, 또 그 다음 슬라이스. 그러면 또 그 밑단. 자, 여기서는 리프트 다운 할 때 여기서부터 계속 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되고, 리프트 다운 했던 각도 그대로 전부 다 슬라이스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잡아도 돼요. 한 번에 잡아서 이 각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이 각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윗단의 기준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리프트 업을 자꾸 해버리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일정한 무게감이 생겼고, 딱 보면은 여기 두께감이 생긴 게 보일 거야. 그러면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여기서 세로로 펼쳐 봤을 때 가운데 파져 있는 모양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컨케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케이브는 어떤 형태냐면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가 컨케이브다. 가지고 왔을 때 여기가 짧아지고 있죠. 자, 리프트 업을 했던 곳까지는 층이 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을 냈어요. 그럼 그 위에서부터는 리프트 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컨케이브가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리프트 다운과 리프트 업의 원리라고 봐야죠. 그래서 원랭스를 자르고 내가 층을 내기 시작하는 구역, 그 다음에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는 구역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봐야 돼. 볼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봐야 되고, 아웃라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벼움이 생기고 어디서부터가 무거운지, 무거움의 볼륨의 높이가 어딘지에 따라서 리프트업을 적용시켜서 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된다는 원리 꼭 이해하셔야 되고, 대신에 여기는 움푹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차를 층을 내게 되면은 아웃라인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형태가 과연 이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마네킹을 좀 제작을 해봤고, 요 한 줄을 가지고 보고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층이 이렇게 있다. 리프트 다운 한 곳에는 무겁다. 리프트 업을 한 곳은 가볍다. 그럼 리프트 업을 어떤 슬라이스에서 접근할지에 따라서 볼륨감의 높이가 달라지고 가벼움의 위치의 높이가 달라진다. 그걸 이해해야 돼. 가로 슬라이스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로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가로로 하게 되면 세로로 했을 때 불안정한 형태가 나와요. 연결성이 없어진다는 거지, 뭔가가. 그래서 연결성이 없다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 컨벡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리프트업과 리프트 다운이 같이 진행되면 컨케이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층을 조금 더 내줘서 이 모서리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질감 처리할 때 이 부분을 날릴 것이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항상 커트할 때는 절대적으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형태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절대 내 손가락을 믿고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를 때는 가이드를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자르는 순간 내가 어떻게 잘랐는지 형태를 모른 상태에서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 불안정한 가이드를 가지고 다음 슬라이스를 자르게 되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자르다 보니까 불안정한 커트가 계속 연속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손에서 보여지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보여진 상태에서 자르고 잘라진 형태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조금 깨끗하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절대 정확하게 자를 수 없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형태를 내고 나서 수정 커트를 항상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형태를 내야 되고, 형태를 내릴 때 에너지를 100을 쓰게 되면 질감 정리할 때 에너지를 또 100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명을 자를 때 200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거기다가 드라이를 해야 되죠. 드라이까지 하면은 300의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면 한 명 컷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지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 내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형태를 내주고 어차피 수정을 해야 돼.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형태 빨리 내고 말려서 수정 커트하고 질감 정리 들어가면서 수정 커트 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하고 나서의 밸런스를 보고 또다시 아웃라인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두상에 의해서 양쪽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볼륨의 위치도 다 틀려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항상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60, 20,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야 돼요. 그래서 형태에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진짜 조금의 단차가 있거나 조금의 삐져나온 게 있으면 저는 정리 바로 안 해요. 절대적으로. 왜? 그거 신경 쓰다가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양쪽 또 잘라야 돼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형태에는 빨리 내고 질감에다가 집중을 좀 더 많이 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좀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커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리프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켜봤고 나중에는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해도 높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감에 의해서 높이는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걸 알기 전에 두상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원리라고 봐야 돼. 두상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레시피를 가지고 계속 자른다면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커트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레시피적인 커트보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커트를 알게 되면 어떠한 커트 방식이든 영상이든 다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커트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리프트업과 리프트 다운은 가로 슬라이스에 적용되지만 사선에서도 적용되고요. 요것만 조금 이해하더라도 커트는 재밌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업과 리프트 다운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다운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랐던 거를 가발에다 그대로 잘라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한 통을 다 자르면 아까우니까 반쪽만 잘라 보세요. 이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눈에 바로 보이게끔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걸로 수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세로 슬라이스의 오버 디렉션의 원리를 이용해서 좌우의 움직임을 만드는 걸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 슬라이스에서 위아래를 조절하는 거 리프트업과 리프트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방송을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벌써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네. 이제 나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못 받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 번씩 방송을 켜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보시고 조금 참고하시도록 하시면서 조금 예쁜 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